이번에는 요 합성함수, 역함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합성을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함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f고 하나는 g인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 f라는 녀석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는 y에서 z로 가는 거예요. 요 y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겼을 때 x에 들어있는 원소에 z에 들어있는 원소가 대응이 되면 그걸 합성함수라고 이야기하겠다거든요. 이 그림이 그걸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건데, x에 들어있는 게 y를 선택할 거고, 요 녀석은 또 z에 들어있는 걸 선택할 거니까 그냥 한 방에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성인데,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성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자판기가 있고, 이 자판기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뭔가 튀어나와요. 이 바로 밑에다가 어떤 자판기를 하나 더 달아 놓는 건데, 뭐 인형 뽑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다 지폐를 집어넣어서 동전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럼 튀어나온 동전을 내가 주워다 들고 다시 인형 뽑기 하는 데 가가지고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차저차 해서 인형이 나와요. 귀찮잖아.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이 두 개를 합친 거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이 동전 교환하는 동전 교환기, 이걸 F라고 보고요. 이걸 G라고 보면, F라는 자판기가 있고, 요 바로 밑에다가 인형이 나올 수 있는 자판기를 이렇게 달아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껍데기를 하나 씌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자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겠죠. 그 전에 있던 건 지폐 넣어서 동전 나오는 자판기랑 동전을 넣어서 인형이 나오는 자판기만 있었는데, 이젠 뭐야? 지폐를 넣어서 인형이 나오는 전혀 다른 자판기가 된 거라고요. 정의역도 다르고 함수값도 다른 녀석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판기, 노란색 자판기의 실체는 뭐냐면 그냥 F라는 자판기 밑에 G라는 자판기를 달아 놓은 것에 불과해요.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 놓으면 F도 아니고 G도 아닌 전혀 새로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요 노란색 자판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G 합성 F,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동그라미를 표시하는데 특별히 얘를 읽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합성이라고 읽읍시다. 그래서 G 합성 F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헷갈리는 지점은 이거예요. F가 먼저야. 그 다음에 G거든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G를 먼저 쓰고 F를 뒤에다 써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연유는, 내가 여기다가 X를 집어 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이리로 f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G 입장에선 fx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가는 거거든요. gfx. 그래서 쓰다 보니까 G가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F가 써져요. 그래서 요거랑 순서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쓸 때 그냥 G 합성 F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써 있는 거랑은 실제로 방향은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F랑 G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자판기 밑에 이렇게 생긴 자판기를 넣어놓고 껍데기를 씌워 넣으면 이건 이거랑 당연히 다른 녀석이에요. 이 함수의 이름은 얘일 텐데, 이거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지폐랑 동전이고 동전이랑 인형이라고 치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작동을 안 합니다. 넣을 수 있는 게 동전이거든. 여기다 동전을 넣으면 인형이 나오는데 인형은 여기를 못 들어가요. 얘는 지폐가 들어가야 될 자리거든. 막힌다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함수가 안 된다고요. 그죠? 서로 다른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함수가 아니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녀석이 되는구나 정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하나만 더 교훈을 얻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건 아무렇게나 막 연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넣은 게 뚫고 지나가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요 사이 유심히 보면 얘는 F가 뱉어내는 거예요. 즉 F의 함수값이고 들어가는 건 G가 먹는 거예요. G의 정의역이거든. F가 싸는 걸 G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녀석이 싸는 걸 밑에 있는 녀석이 받아 먹지를 못하면 함수가 안 돼요. 위에 있는 녀석이 싸는 걸 밑에 있는 녀석이 받아 먹지 못하면 함수가 안 돼요. 둘 중에 누가 커야 된다고요? 얘가 커야 된다고요. 얘가 싸는 걸 얘가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네가 뭘 싸든지 내가 다 받아주마. 그래야 얘는 성립이 되는 함수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거 뭐냐면 G 합성 F가 합성함수가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합성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책에는 보시면 그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써 있어요. 합성함수 바로 옆에 개념 플러스의 맨 위에 보시면 함수 FG에 대해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자가 되지 않으면 합성을 할 수가 없다고. 그죠? 물론 아예 치역이랑 정의역이 같아도 되지만 같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녀석의 치역이 이 녀석의 정의역 중에 다 포함은 되어 있어야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통과는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죠? 하는 김에 합성함수의 성질까지 이야기를 하고 역함수 가죠. 성질 중에 중요한 녀석으로 누가 나오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합성함수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녀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F라는 함이고 F 자판기, 요건 G 자판기. 그 밑에 뭐 어떻게 생겨드냐? 이렇게 생긴 거. 전혀 다르게 생겨먹은 H라는 자판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두 개를 먼저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껍데기로 한 번 더 싸가지고 맨 밑에 것까지 이렇게 감쌀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함수, 빨간색 자판기의 이름은 뭐냐면 일단 F랑 G를 합성한 거에다가 H를 합성한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요 자판기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거 밑에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하나 더 달아볼게요. 똑같이 F가 있고요. G가 있고요. H가 있는데 이제는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감쌀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 껍데기를 또 하나 감쌀 거예요. 여러분은 맨 막 밖에 있는 빨간색 껍데기밖에 어차피 안 보여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까볼 거니까. 그럼 얘는 또 식으로 써보면 뭐냐면 노란색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G 합성 H 얘를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F를 달아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랑 이거는 둘이 같은 거라는 거야. 맨 앞에 F고요. 그 다음에 G고요. 그 다음에 H거든요. 맨 앞에 F고요. 그 다음에 G고요. 그 다음에 H예요. 괄호를 어떻게 치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서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연수 연산 같은 거 하거나 집합 연산 같은 거 할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하잖아요. 교환법칙 뭐였어? 자리 바뀌는 거. 결합법칙 뭔데? 이거 괄호 순서 바뀌는 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괄호는 어떻게 묶든지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밑에 보시면 뭐 항등함수 얘기도 하나 나오는데 항등함수라는 건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걔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합성하는 거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막 합성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뭐 그 얘기가 합성함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다라고 보면 이제는 y에서 거꾸로 x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거 얘가 역함수고요. 쓸 때는 f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굳이 읽으려면 인버스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f 인버스. 근데 좀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역함수 이렇게 합니다. f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그냥 f함수에서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바꿨다인데 어쨌든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 함수의 정의 뭐였냐면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함수였거든요. 그럼 화살표를 거꾸로 돌린다고 보면 이제는 여기에 있는 애들 각자가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누구였냐? 철수랑 구리다.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 3호,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 여자 4호. 아까 화살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가버리면 함수인 거 맞아요. 역함수는 아니에요. 역함수는 없어요. 왜?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었다고 보면 얘는 화살표를 2개 보냈고요. 얘는 화살표를 안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라고요. 얘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쳐도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함수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긴 하지만 얘는 화살표를 못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야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죠?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되려면 애초에 화살표를 받는 애들 각자가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화살표를 돌렸을 때 각자가 하나씩 보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함수 f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아예 써있죠. 역함수라는 건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입니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때 그냥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그게 역함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역함수의 성질 같은 거 나오는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f 역함수의 역함수거든요. 이거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었다 다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f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그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거랑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건데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야. 그대로죠. 항등함수입니다. 갔다 오는 거니까. 근데 f 역함수랑 f를 요 순서대로 합성하면 이거는요. 왔다 가는 거거든요. 얘도 항등함수예요. 문제는 뭐냐면 f 합성 f 역함수랑 f 역함수 f 둘 다 항등함수인데 이 둘은 서로 달라요. 같은 건 아닙니다.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왜 같은 게 아니냐면 이 녀석의 정의역과 이 녀석의 정의역이 달라요. 애초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녀석이라고 치면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위에 있는 항등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야? 첫 번째 오는 함수가 누구야? f 역함수야. 그러니까 이건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예요. 이거는요. 첫 번째 함수가 f잖아요.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 1호가 여자 1호를 선택하는 거고 이건 남자 1호가 남자 1호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항등함수라는 말은 똑같지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밑에 조그맣게 아래 첨자로
항등함수이긴 한데 요거는 y에 해당하는 항등함수고 요거는 x에 해당하는 항등함수야. 요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써있나? 여긴 조금 다르게 써있네요. 어쨌든 요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보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인지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가 남자애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f 역함수는 여자 1, 2, 3, 5를 정의역으로 하는 녀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G 합성 F, 합성되어 있는 녀석의 역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 일부러 안 찍은 거야. 보시면 이런 건데 합성되어 있고요. 역함수를 찾으세요야. 자판기예요. 지폐를 동전으로, 동전을 인형으로 뽑아갔는데 와이프한테 혼났어. 집에 인형이 졸라 많아. 바꿔와! 그럼 다시 인형을 쑤셔 넣어가지고 동전으로 바꾼 다음에 지폐를 뽑아와야죠. 각각의 자판기를 거꾸로 통과해야 돼. 그런데 순서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겼다고. G합성 F의 역함수는 얘도 역함수 그런데 순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F에 넣고 G에 넣었던 건 G를 거꾸로 통과하고 F를 거꾸로 통과해야 원래대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합성하는 건 순서도 바뀐다는 거야. 이거 봐봐. 3개짜리여도 마찬가지잖아요. 3개짜리도 F에다가 G에다가 H였던 걸 거꾸로 가려면 H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G 통과하고 F를 통과해야 돼요. 순서가 완전히 싹 바뀌어야 된다고 반대로.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역함수라는 건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의역이랑 치역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화살표를 보내고 화살표를 받았던 애들이 반대로 화살표를 보내고 화살표를 받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리는 x 값이랑 y 값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야. x를 넣어서 보통 y를 찾았는데 이제는 y를 넣어서 x를 찾을 거라고요. 역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이랑 치역의 위치가 바뀌어요. 역할이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튀어나왔어. 그 소리거든. 역함수는 뭐겠어요? 3을 쑤셔 넣었더니 1이 나왔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야. 얘 입장에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야.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x좌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y가 있고 y좌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x가 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얘기예요.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뿐만 아니라 식도 그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2x 더하기 5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f 역함수를 찾을 거야. 이 역함수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y는 2x 더하기 5인데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라며. 얘가 뭐다? 역함수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랑 y랑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물론 책에서는 단계를 구분을 지어서 첫 번째는 뭐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고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긴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x랑 y랑 자리 바꾸고 세 번째로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바뀐 경우도 있어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지. 뭐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스포를 미리 하나 하자면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면 쉽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역함수 못 구해요. 구하세요. 그래도 못 구한다고. 뭐 해야 되지? 우리 아직 뭐 이런 거? 이 상상 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예를 아무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역함수 자체를.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뭐 f 역함수 3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냥 대뜸 fx가 주어져 있고 f 역함수 3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물어볼 때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f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 할 때요. fx가 이거래. f 역함수 3을 물어봐. 그러면 f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근데 그건 뭐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추천하지 않는 풀이에요. 왜냐하면 f 역함수 3의 의미는 뭐야? 도대체 f에다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k라고 생각해보면 f 역함수 3이 k다? 그 말은 fk가 3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f에다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는지를 찾으란 이야기야. 이거 는 3이다 하고 방정식 풀란 이야기라고요. 방정식 풀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 근데 이걸 굳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3을 대입하고 앉아있으면 깝깝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 라고 하지 않으면 역함수를 구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해요. 역함수를 구하기 엄청 쉬운 거 하나 있어요. 그 유리함수거든요. 걔는 외우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 녀석은 역함수가 아주 전형적으로 외워서 그냥 바로 한 줄 만에 빵 나온 녀석이어가지고 그 그냥 외운 상태에서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유리함수의 경우엔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 안 해도 그냥 구하지만 유리함수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못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구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안 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귀찮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역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 생각보다 꽤 많아요. 유형 10번부터네요. 그냥 함수값 찾는 거여서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fg2랑 gf0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핸드폰 뭐야? 2를 g에다 먼저 넣으라는 거야? g2를 먼저 찾으라는 이야기야? g는 얼마예요? 넣어보니까 2네. 4에서 2 빼는 거니까 G2가 2라고요. 그러니까 F 합성 G의 2라는 건 FG2 이거랑 같은 건데 G2를 먼저 계산했더니 이거 F2더라. 이게 G2가 2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F2를 찾아보면 F2는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겠네. 그죠?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얘도 마찬가지. 0을 어디다 먼저 넣는다고요? F에다가 먼저 넣는다고요. F0은 얼마야? 1보다 작은 거니까 3이네요. 이거 3이야. G3 찾으래. 3 대입하셔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그러니 하시면 되고요. 417번은 처음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다른 거예요. 그죠? 순서가 달라지면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그래프가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운 좋게 같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야. 그거 같아지도록 A 한번 찾아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얘부터 해볼까요? F, G, X 이거 찾을 거야. 그럼 요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를 먼저 부셔도 되고 얘를 먼저 부셔도 되거든요. 그치? 두 개를 다 쓸 텐데 결론은 똑같아요. 아무거나 취사 선택하세요. G를 먼저 부시면 GX가 누구였냐면 이거였어요. AX 빼기 3. F에다가 AX 빼기 3을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야. GX가 적으니까. 그럼 F에다 이걸 넣겠다는 건 F는 뭐가 들어오면 그거 2배하고 6을 더할 거래. 아이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6은 다 없어지네. 그냥 2A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F를 먼저 부셔도 되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F는 뭐냐면 뭐가 들어오면 그거 2배하고 GX가 들어왔어. 요거 2배하고 6을 더할 거야. 그럼 GX가 누구였다고요? AX 빼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한꺼번에 계산해서 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부신다고 보면 G를 먼저 부셔도 되고 F를 먼저 부셔도 된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F 합성 G라는 건 요 따위로 생겼구나 라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G 합성 F 얘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G라는 건 뭐였다고요? 들어온 놈 A배하고 3을 뺄 거래. 근데 들어간 게 뭐라고? F라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전개를 해보면 뭐다? 2AX 더하기 6A 빼기 3이다 그 얘기네요. 근데 뭐래? 얘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얘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X 앞에 개수는 2A로 똑같으니까 됐고 상수항만 없어지면 되겠다. 그렇죠?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잘 찾아보시면 산수하는 문제고요. 같은 거거든요. 421번. 이것도 F랑 F 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합성하는 건데 요거는 뭐 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보시죠. 424번. HX 물어봤어요. F 나와 있고 G 나와 있고 H가 누구니예요? 가장 간편하게 찾는 방법은 이거지. 얘 빼고 나머지 G하고 F는 부셔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좌변 어떻게 할 거냐면 F에다가 HX를 대입을 한 건데 F라는 건 뭐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2 곱하고 1을 더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좌변 뭐 되는 거다? 마이너스 2 HX 더하기 1이에요. 되죠? 얘가 지금 HX라고 보면 여기가 HX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라고요? 우변은 뭐래요? 4X제곱 더하기 3이래요. 뭐 물어봤다고? HX가 뭐냐고. 뭐 하면 돼? 1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HX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HX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굳이 F의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F의 역함수를 양옆에 합성해서 H를 찾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얘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X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 힘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옆에요. 428번. 요거는 자주 쓰는 표현법이라서 이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현법은 아닌데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은 좀 해두시면 좋아요. 어차피 왜 우리 뭐 가우스 같은 것도 교과서에서 가우스 막 본격적으로 안 나오지만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이 F 위에 지수 올라가 있는 게 몇 번 합성했냐 이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10의 A라는 건 A를 F에 넣고 나오는 걸 또 F에 넣고 나오는 걸 또 F에 넣고 그 짓거리 10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5가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는 거라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뭐 하나씩 해보면 이런 거잖아. FA는 A 넣을 거니까 이건 A-1이에요. 그런데 F2의 A라는 건 F의 A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죠? 요 FA가 A-1이라며. 다시 누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눈치챘죠? 한 번 넣을 때마다 어쩐다고? 일씩 작아진다고. 10번 넣었더니 5 됐다고요. 원래 뭐였다고? 15였다고. 응. 이번엔 또 역함수 얘기가 나오네요. 봐봐. F1이 7이래요. 땡큐. X에다 1 넣으면 Y는 7 나온대요. F 역함수 10이 4래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10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아니고 얘 뭐다고? F4가 10이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F1이 7이고 F4가 10이다. 이렇게 두 개 주어진 거라고. 그죠? 이걸로 A랑 B를 찾으시면 돼요. 역함수 찾으러 가지 마시고 저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0, 0이고 F1이 3이고 F4가 8이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찾아보시면 돼요. 밑에서 볼까요? 이거는 제가 말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무섭게 생겼죠? F에다 뭘 집어넣어야 7이 나올까를 물어보는 거야. F 역함수 7이라는 건. 그죠? F에다 뭘 집어넣어야 7이 나올까? 7이 나왔대. 7이 나왔대. 얘가 7이래.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2네.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7이 나온 거죠. 마이너스 2라고. 그지? fx가 누구인지 혹은 f 역함수 x가 누구인지 찾지 않아도 함수값 정도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436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집합 y는 a에서 b인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소리였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 1대1 대응이다. 정의역 요렇게고 공역이 요렇게인데 함수가 이거야? 1대1 대응이래. 그 말은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공역이 이건데 치역은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A이고 B더라 그런 이야기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요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라 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요. 그죠? 딱 맞게 떨어져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 네모 박스 그려가지고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여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 밑에 438번이에요.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x가 a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거든요. 그럼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다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거든. 그럼 정의역도 a 이상이고 치역도 a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출발하는 함수값이 출발하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a, a라고. 정의역도 a 이상, 치역도 a 이상. 넣는 x좌표도 a보다 큰 것만 넣을 거고 튀어나오는 y좌표도 a부터 큰 게 다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a, a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사각형에서 모서리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유형 17번인데 이거는 뭐 역함수 구하세요니까요. 구해 보시면 되겠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였다고?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정리하면 끝나는 거였다고요.
요거 y라고 생각해서 y는 3분의 1 x 더하기 a야.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고요. x랑 y랑 자리 바꿔요. x는 3분의 1 y 더하기 a. 그리고 y는 이라고 정리하면 얘가 될 거래요. 그걸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죠. 별론가? 얼굴 별로네. 역함수 찾을 거니까 y는 3분의 1 x 더하기 a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 x는 3분의 1 y 더하기 a라고요. x랑 y랑 자리 바꿨다고. 그 다음 y는 정리할 거니까 3분의 1 y는 x 마이너스 a, y는 3x 마이너스 3a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얘라고. 그죠? 그래서 b는 3이고 a는 2다. 이렇게 찾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역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18번은 F랑 F 역함수랑 둘이 같은 거 찾아보세요인데 실제로 F 역함수를 찾아보시면 해결이 될 녀석인데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서 미리 얘기를 하나 해버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다 직선이에요. 다 직선이에요. 그런데 기역번이나 디귿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뀝니다. 그죠? x축, y축, 이게 y는 x거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보면 무엇을 긋든지 이렇게 생긴 녀석, 또 이렇게 생긴 녀석 어차피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거 돌려도 빨간색 그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일치한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1인 녀석은 얘기가 좀 달라요. 기울기가 1인 녀석은 지금 리을에 나온 거 x-2인데 쟤는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돼요. 일치하지 않아요. 안 만납니다. 평행해요. 그죠? 안 만나고요. 대신에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면 얘는 어때요? 얘는 뒤집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y는 x 정도만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은 거지 그 외에 나머지는 또 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또는 y는 x 그거 외에는 일치한 녀석은 없습니다. 다음 19번.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F랑 G 나와 있고요. F 역함수 GA가 2래요. 순서대로 찾는 거야. GA니까 여기다 이제 A를 먼저 대입해가지고 찾아도 되는데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는 A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보면 F 역함수의 GA가 2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먼저 찾는 거야, GA. A를 먼저 찾을 게 아니고요. 통째로. F에다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올까? 아니? 뭔 소리야? F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GA가 나왔다. 그 소리인 거잖아요. 역함수니까. F 역함수 뭐가 2다. 그 말은 뭐였다고? GA는 F2다. 그 얘기라고. 그죠? F2 얼마야? 1이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GA가 1이라고요? 그럼 G에다가 A 넣었더니 1 나왔대. 뭐 넣어야 1 나오니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2다. 그런 이야기지. 그치? 이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뒤에 가서 나올 녀석인데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잖아.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없앨 건데 일단 얘부터 없앨 거야. F 역함수를. F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은 그냥 F를 하나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면 f랑 f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항등함수로 사라지잖아요. 항등함수라는 건 어차피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f의 f 역함수의 GA 얘가 F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양변에 F를 똑같이 합성하면 F랑 F 역함수는 알아서 둘이 없어질 거라고요. 항등함수니까. 마치 곱하기 1처럼. 그럼 결국 뭐 되는 거다? GA가 F2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A를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G의 역함수를 또 하나 합성하는 거예요. G의 역함수 GA가 G의 역함수 F2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G 역함수랑 G가 합성되면 사라지니까 A라는 건 결국 G 역함수 F2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굳이 G 역함수를 찾기 귀찮으니까 G 역함수를 찾을 게 아니라 끝까지 오자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풀이를 멈춰야죠. F랑 G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멈추고 A의 값을 찾으시면 이렇게 찾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붙어있는 저런 지저분한 애들을 띄어내는 방법이 저런 거더라.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른쪽으로 와서 볼까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합성하는 거 하나가 더 나온 건데 맨날 똑같이 생긴 거 나오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빠개 볼 텐데 역함수가 일단 붙어 있고요. 합성의 역함수니까 이 역함수를 이 안에다 집어 넣어주면 F 합성 얘네 둘이 순서도 바뀌어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그리고 F 여기에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쵸?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 얘네 둘은 서로 퉁쳐서 사라진다. 이렇게는 안 돼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붙어있는 요 녀석 둘이서가 항등함수로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다? F 합성 G 역함수 3하고 같은 거다. 그럼 순서대로 풀어야겠네. G 역함수 3부터 찾아야죠. 뭔 소리다? G에다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니? 그 얘기다. 뭐 넣어야 3 나와요? 3 넣으면 3 나오네요. 는 3이다 하고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럼 얘가 3이란 이야기니까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다. 그죠? F3은 3을 대입하세요니까 4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개나 했어. 그래서 오늘 유형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중간에 자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한 것처럼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그래프 하고요.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이 제가 말한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책마다 딱 어디에 딱 끼워 넣기가 좀 그래요. 정확하게 어느 커리큘럼에 걔가 싹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어가지고 좀 넣기가 애매한데 저 RP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들어있거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는 게 여기 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하려고요.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랑 가우스 기호 있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